평소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화면에 경고,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뜬 적 있으신가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막겠다며 도입한 SNI 필터링 차단 방식을 두고 당시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패킷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사실상의 사생활 검열이자 감시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던 일입니다. 이 논쟁은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요. 알 권리와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청구인은 지금 2명 있고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데 이제 그 방송통신 사업자 허가 승인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거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심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된 그 민간 심의기구입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 공공성,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명예훼손 게시글 심의, 제재 이런 걸 담당합니다.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2018년 6월경 이제 피청구인인 방심위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7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합쳐가지고 이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인 HTTP를 대체하는 보안 접속 프로토콜인 HTTPS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경우에도 서버 이름 표시, Server Name Indication, 이하 SNI라고 하는 이걸 활용해서 차단이 가능한 이른바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여기서 HTTP와 HTTPS의 차이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HTTP,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송해 중간에 해커가 가로챌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도입된 HTTPS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제3자가 읽을 수 없게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요. 데이터의 무결성도 보장이 되고 주소창에 이제 자물쇠 아이콘 표시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주식회사 A 등 7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피청구인인 방심위에 대해서 기존의 차단 대상 또 피청구인이 향후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해서 차단하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피청구인은 2019년 2월 11일경 주식회사 A 외에 9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제 요 방송통신위원회 요 관련한 법률들 여러 가지 근거를 하고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 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런 거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지금 2개가 접수되는데요. 2019 헌마 158, 2019 헌마 232 이렇게 2가지고요. 각각 개인들이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2019 헌마 158 보겠습니다. 청구인 박모 씨는 주식회사 B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방심이 위와 같은 시정 요구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2월 12일경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 청구인 주장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불법 정보 등을 포함한 웹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정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하여 접속 차단의 대상이 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차단 대상이 아닌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의 접속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 정보를 이제 포함한 웹사이트 그 운영자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접속을 차단하는 건 너무 침해적인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건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접속 차단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접속 차단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차단 대상 웹사이트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이트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냥 차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이제 차단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합리적인 기준으로 차단이 된 건지 또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단 대상 웹사이트 목록도 공개가 되지 않고 요런 게 지금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 2019 헌마 232 이제 청구인 홍 모 씨고요. 주식회사 C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이제 피청구인의 시정 요구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2019년 2월 27일경 이분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청구한 내용 주장 한번 볼게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접근이 금지된 웹사이트를 공고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웹사이트가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를 알리지 않은 채 남용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접속을 차단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더 강조하는 이런 청구 이유로 보이죠. 그리고 이 사건 시정 요구는 피청구인이 해외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심사 선별한 후 이를 국내에서 공개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제 이 피청구인이 그냥 먼저 해외 웹사이트를 보고 이거는 차단해야 되는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심사 선별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 그냥 이제 접속을 못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건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진술이나 불복의 기회도 없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네, 이제 이분은 이용자한테도 이게 사전 통지를 하고 내가 이 사이트를 나는 접속을 하겠다. 이건 부당하다. 이런 의견 진술하거나 불복하거나 이런 게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이용자한테도 이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인데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본안을 가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소원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본안 심사에 아예 올라가지 못해요. 이제 판사들 이렇게 그 재판관 분들의 책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넘기면서 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은 아예 그 심사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권력의 행사인지를 보는데, 이게 지금 방심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민간위원회 이런 성격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심위는 그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뭐 요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장을 하고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 창달 위해서 이렇게 그 방통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거든요. 피청구인 그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요.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 그 정보의 심의,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재 조치, 심의 의결, 심의 규정 재정 공표, 그리고 심의 규정이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제재를 또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결정 권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서도 시정 요구 종류로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거든요.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이용 해지, 청소년 유해 정보의 표시 의무 이행, 표시 방법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방통위법 시행령에서 시정 요구의 그 종류로 정하고 있고요. 이 시정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피청구인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제 여러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추가적인 어떤 요건들이 더 합쳐진 경우에는 이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시정 요구의 상대방은 청구인들인 이 이용자가 아니라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웹사이트 접근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업상 감독기관인 방통위 그리고 또 방심위와의 원활한 협조 관계에 더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대로 보고 있는 판단으로 보이고 이게 그래서 접속 차단 이런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이제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 이용자의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조치 결과 통지 의무 부과,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제한 명령, 뭐 형사처벌까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정 요구는 단순한 행정 지도 이런 게 아니다. 그걸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일단 봤습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먼저 하고 그 구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나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좀 더 예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용자들이잖아요.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게 그 시정요구 처분의 대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자인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공할 경우에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른 구제 절차가 없다 이렇게 보고 보충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쟁점을 정리해 볼게요.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통신 비밀의 불가침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 우편, 전신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의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 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제 기존의 헌법 재판소의 입장인데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피청구인인 방심위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차단 방식과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적용을 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므로 그 차단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의 그 접속 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SNI 방식으로 차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 초기의 그 차단 과정에서 접속하려고 하는 그 웹사이트의 정보가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통신의 비밀, 자유가 제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헌법 제21조도 나오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발표의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자유, 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는 정보의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 이제 누군가가 내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으로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라면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쌓아왔고 내가 이제 최근에도 어떤 정보들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내 의사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 권리와 그 통신 비밀의 자유, 요 지금 두 가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가 이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배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미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한테는 이제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뭐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위배 주장도 있었는데 이 사전 검열은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사건 시정 요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구인들에게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트엔 있겠죠. 발표가 되어 있고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쉽게 접근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아직 안 된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 비밀 자유 그리고 알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 그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이 부분 판단 보겠습니다.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 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 불법 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시정 요구의 목적은 정당하고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의 이제 단점이죠.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고 복제가 너무 쉬워서 이 불법적인 데이터들, 뭐 스너프 필름이라든가 뭐 도박장,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일단 보고 또 이 차단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적합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이 사건 시정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하여 이행하기로 별도 협의된 바를 전제로 하여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는 주소인 SNI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가 보안 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도 불법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 HTTP를 대체하는 보안 접속 프로토콜 HTTPS의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법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도입한 조치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기존의 HTTPS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차단 방식으로는 HTTPS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의 사실 핵심 쟁점은 이제 성인들이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왜 문제냐,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나 이제 법적인 그 규율이 잡혀가면 이걸 뒤집는 거는 또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적인 그 여론이 이제 크게 한번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보겠습니다. SNI 차단 방식을 이용해 차단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사건 시정 요구에 따른 접속 차단을 시행할 때 사전에 피청구인 등과 협의한 바에 따라 SNI 차단 방식을 이용하여 불법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다. 보안 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주고받는 데이터가 대부분 암호화되지만 이용자가 서버 측에 처음 보내는 데이터 중 접속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특정하는 SNI 부분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SNI 차단 방식은 이를 탐지하여 접속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이제 대부분이 암호화되지만 이 처음 이렇게 보내는 서버에 처음 보내는 데이터에서 그 접속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특정하는 부분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나 봐요. 그거 때문에 이제 차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NI 차단 방식은 이제 고도화된 기술적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불가피하다 이런 걸 이제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SNI 차단 방식은 이용자와 서버 간의 암호화 통신 중에 일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되어 있는 SNI를 확인해서 차단하는 것일 뿐 암호화를 해제해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열람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그 최소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시정 요구는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 등을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를 제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차단 대상이 아닌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용자의 접속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그 접속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불법 정보 같은 것이 국내에 서버를 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불법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에는 해외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해서 이제 찾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법익의 균형성 보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이제 기본권 침해 부분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유해 정보, 불법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법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그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 요구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이제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알 권리도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이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문 보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네.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던 당시에 그랬던 사건인데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